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, 그 다음에 생산직이나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,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.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환자들은 진단을 붙여서 옵니다. 특히 저는 선생님 바깥쪽이 아파요, 테니스 팔꿈치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고요. 선생님 저는 안쪽이 아파요, 골프도 친 적이 없는데 골프 엘보우래요.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여기가 아파요 하는데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. 두 번째로 손목을 다친 다음에 우리가 팔꿈치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.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,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방법, 혹은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에서 가장 많은 통증은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과 그 다음에 안쪽에 골프 엘보라는 질환이 많이 붙게 되죠. 이 엘보라는 질환은 전부 다 만성적인 손상으로, 이런 부분들은 인대 손상이 있다거나 혹은 근육 손상이 있다거나 이런 급성 손상이 아니에요. 만성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테니스 선수는 그러면 전부 다 테니스 엘보가 올까요? 테니스를 안 치면 테니스 엘보가 오나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. 혹은 골프를 칠 때 골프 엘보가 오나요? 라고 말을 하는데,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지만 100%의 관련성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제 팩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는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외상가염이라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했는데요. 저는 뭐 내상가염이라고 해서 골프 엘보라고 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견을 버리시고 알고 오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 또 진실을 알려드릴게요. 테니스 엘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상과 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마찬가지 내상과 염이라는 표현을 써요. 이 염이라는 거는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그러면 염증이 있을까요? 염증이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항생제를 쓰는 게 맞을까요? 염증이면 항생제를 써야 될 것 같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.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엔지오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해서 조직이 변한 겁니다. 퇴행성으로 변하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재생이 안 된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증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. 요즘에는 건염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건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. 혹은 건병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거의 안 쓰는데요. 환자들이 꼭 와서 염증이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라는 말을 물어보는데, 염증이 아닙니다. 염증일 때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편견이다. 약을 먹고 낫지는 않습니다. 파스를 붙여도 낫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고요. 다음으로 저희가 감별을 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들어가 볼 텐데요. 감별을 해야 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병원에서 안 나와서 오신 분들의 케이스를 먼저 들어보자면, 목 디스크가 있어요.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이 왜 목 디스크랑 이 엘보랑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? 우리가 경추신경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하거든요. 이 안쪽 신경 같은 경우에는요, 경추 8번과 그 다음에 흉추 1번 신경이 따라 내려가는 갈래가 세 갈래가 있어요. 이 갈래가 있으면서 이쪽에 지나가는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. 혹은 이 안쪽에서 척골신경이라는 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반대로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. 요골신경이라는 게 가지를 내가지고 여기서 내려오게 됩니다. 이런 국소적인 신경의 문제와 또 디스크를 같이 또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. 환자가 물건을 드는데 통증은 없어요. 근데 손에 힘이 빠져요. 그럴 때 우리가 목 디스크 중에서 운동신경을 눌린 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운동신경을 눌렸을 때는 힘이 빠지게 돼요.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찻잔을 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 때 자꾸 힘이 빠져요 라고 하는데요. 이 힘이 빠진 게 힘줄이 완전히 터졌을 때, 그리고 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힘이 빠진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. 혹은 약간 관절이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힘이 빠진다, 그리고 감각신경이 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 부분으로 국소적으로 아프다고 표현을 하죠. 그런데 힘을 체크해 보면 또 괜찮아요. 그래서 단지 여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목 디스크랑 연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.
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무거운 걸 들거나 좀 쥐어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혹은 좀 이렇게 석공이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좀 드릴을 씁니다. 혹은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나 그리고 근육과 그리고 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팔꿈치에서 관절염이 오거나 아니면 인대 손상이 왔을 때 특징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팔꿈치를 끝까지 펴보거나 구부려 보거나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즉 끝까지 안 펴집니다. 혹은 거울을 보고 비교를 하셔도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거울을 놓고 각도가 펴지나 안 펴지나를 보고요. 반대편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돼요. 팔꿈치가 끝까지 안 펴진다? 아, 그러면 이 근육이나 아니면 좀 인대 아니면 관절 쪽에 이상이 있겠구나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. 단지 외상가염일 때 팔꿈치가 안 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집에서 단순히 체크를 해볼 때 펴고 구부리고 그 다음에 손을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통증이 있다.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은 경우에 지켜봐도 돼요. 얼음찜질을 해봐도 되고요. 물리치료를 해봐도 돼요. 3일 이상 지난다, 5일 이상 지난다? 그때는 꼭 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혹은 어떤 분도 있냐면요. 3주 지나서 골절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참 병원에서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요. 골절 발견이 나중에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병변이 약간 뼈가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. 무조건 단지 여기가 외상가염이겠지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찾아보셔야 되고요. 바깥쪽에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꼭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깥쪽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릴 때 약간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혹은 손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움직여 봤을 때 안에서 약간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?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약간 내가 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자가 테스트로는요, 체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할 때 이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외상가염에 대해서 우리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은 목 디스크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 안쪽 같은 경우에는 그 경추 8번과 흉추 1번 이때 특징은 환자가 평상시에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. 목덜미가 아프다. 저는 승모근이 너무 뭉쳐가지고요.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톡스도 맞고 싶습니다. 혹은 어깨를 항상 풀어줘요.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럼 대부분 목을 보게 되면 환자들은 목을 뒤로 넘겼을 때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천장이 잘 안 보인다.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단지 이제 좀 초기인 것 같고 좀 더 빨리 나아지고 싶다. 이럴 때는 우리가 하늘 하루에 10번씩 보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장을 몇 번 보고 하늘을 몇 번 볼까요? 한 번도 안 보시거든요. 그러면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긴장을 했던 이 근육들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 근육에 조금 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근육이 손상이 되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하늘 10번 보기 운동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올렸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? 이 부분은 뭐 후관절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안 받았어요. 근데 치료를 안 받은 다음에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. 그럼 뭘까요? 목 디스크를 의심하고 꼭 그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안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 경흉추 이행부라는 목에서 등으로 올며가는 이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안쪽으로 이상이 있을 수 있다. 오늘은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아파요. 이렇게 아파요. 여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. 최근에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리고 뭐 대학병원에서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 석회가 끼어가지고 충격파를 쳤습니다. 근데 이 충격파를 쳐서 선생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. 더 이상 안 나아요 라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제 진단은 목 디스크였고 목 디스크를 치료를 하고 이 안쪽에서 석회 사이사이에 눌려있던 신경이 있었거든요. 그 신경을 찾아가지고 주사를 한번 줬는데 증상이 그 자리에서 80에서 90%가 좋아졌습니다.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좀 돌아오긴 합니다. 석회라는 게 구조적인 병변이 있었을 때 다시 이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. 근데 그것만으로 하더라도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좀 기쁨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좀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.